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한 24,400불 정도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해서 1,100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0.4%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0.32달러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전체 가격을 말씀드릴 때 하고 뭐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21,000불을 넘어서 거의 22,000불 가까이까지도 갔었다가 이제 새벽에 하락을 한 건데, 며칠 전에 17,000달러대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어제까지의 고점을 이어서 상승을 얼마나 했는지 보면은 한 22%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뭐 20%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20%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이 주봉 자체로는 아직 양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하락 추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포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보다는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의 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분이 미국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크립토맘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SEC 위원이지만 암호화폐 관련해서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랑 많이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어스 위원이 암호화폐 구제금융 반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강점이다 라고 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SEC는 최근 시장 상황과 업계의 어려움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있다고 해도 관련 기업의 구제금융을 주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피어스 위원의 구제금융 반대 의견은 업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 경우 크립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는 마무리가 돼요. 지금 크립토 관련 회사들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뭐 구제금융하는 거는 반대한다 해가지고 이 피어스 위원도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좀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구제금융은 반대하고 스스로 알아서 너네가 헤쳐나가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는 구세주 같은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FTX의 설립자 샘 뱅커먼인데, 전염 막기 위해 개입할 책임을 느낀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CEO 샘 뱅커먼 프리드가 연쇄청산 등 전염을 막기 위해 개입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9일 샘 뱅커먼은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전염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NPR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관여돼 있지 않더라도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도움될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바로 이런 기사가 또 떴습니다. 블록파이가 FTX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신용대출을 확보했다라는 이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보면 이 블록파이 CEO 프린스는 트위터에 오늘 블록파이는 FTX 관계자들과 우리의 대차 대조표 및 플랫폼 체력을 더 강화시켜줄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2억 5천만 달러 신용대출 계약에 서명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2억 5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샘 뱅크먼이 CEO로 있는 이 FTX가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을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블록파이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FTX가 최근 시장 폭락으로 영향을 받은 암호화폐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블록파이가 첫 번째 사례는 아니다 라고 또 써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FTX 최고 경영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설립한 알라메다 리서치는 지난주 암호화폐 브로커 보이저 디지털에 신용대출을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서 제가 이 자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보니까 보이저 디지털,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5억 달러 규모 대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대출금은 2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USDC 기반이고 거기에다가 또 15,000개 비트코인 회전 신용 편의 해가지고 15,000개 비트코인이면 지금 2만 달러로 했을 때 달러로 3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3억 달러, 2억 달러 합해서 지금 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한 6천억 원 정도 대출을 해줬고 또 이번에 3천억 원 정도 대출을 해준 거니까 거의 합하면은 한 1조 원을 지금 FTX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마저 보면 보이저 디지털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만기는 2024년 12월 30일이고 연이율은 5%다. 그러니까 이 샘 뱅크먼이 블록파이한테는 FTX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보이저 디지털은 이 알라메다 리서치로 돈을 빌려준 건데 이 알라메다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이 샘 뱅크먼이 설립을 한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긴 한데 이 샘 뱅크먼이 이 가상화폐 억만장자에 랭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작년 순이니까 아마 또 변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코인마켓캡에 보면 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천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10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9천억 달러라고 하면 이 전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 같은 경우가 11조 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한 2조 달러 그리고 은이 1조 달러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7천억 달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9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체도 이 순위에 들어간다면 이 8위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거의 한 4천억 달러로 해가지고 17위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원화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0조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9천억 달러니까 9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10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2022년도 총 예산이 지금 60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을 원화로 했을 때 한 520조 원 되니까 우리나라 총 예산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살짝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0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우리나라 총 예산의 한 2배만큼이 현재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다면 또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이 8위에 그러니까 한 종목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이 전체의 순위가 이 8위 정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작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정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 뱅크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직접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좀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는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어스 위원도 작은 시장이니까 무너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충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작은 시장인데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해요. 이 암호화폐 산업이 커질 것이라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CBDC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디지털 달러의 국제적 지위 유지에 기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한 그 연설문을 찾아봤는데 요거거든요. 6월 17일 날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쭉 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제 CBDC 관련 발언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함께 보면 앞으로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은 이미 연중 무휴 24시간 즉시 결제를 개발 중이거나 진행 중입니다. 자체
FedNow 서비스는 2023년에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FedNow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는 파월이 아니라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 FedNow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제가 그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FedNow를 지금 개발하는 개발사 중에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지금 FedNow의 파일럿에 참가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 서비스까지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볼란테가 리플과 파트너사에서 이 FedNow가 출시가 되면 이 FedNow가 리플의 시스템과 연결된 또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고, 또 지금도 이 볼란테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리플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때 4월 18일 날 만든 이 자료를 이 화면 상단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맞아, 이 내용을 계속 보면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난 성장에 비추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가 이미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내 지불을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CBDC는 잠재적으로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파월은 CBDC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CBDC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달러의 패권에도 이 CBDC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준의 이 CBDC에 대한 그런 스탠스가 지금 처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게 5월 27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분이 연준의 2인자라고 해가지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달러 패권 유지하려면 CBDC 발행해야,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에 힘 실어준 연준 2인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준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경우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미 연준뿐만 아니라 요것도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BIS 보고서 CBDC는 미래 통화 시스템 안정적 솔루션이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BIS가 이제 세계 은행들 중에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BIS도 지금 CBDC 관련된 보고서를 이렇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뭐 보시면 국제결제은행 BIS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1일 블록웍스가 보도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뿐만 아니라 세계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하는 이 BIS도 이 CBDC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CBDC는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에는 이 CBDC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뭐 CBDC가 등장을 하면 뭐 이렇게 민간 암호화폐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인도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CBDC 등장은 이 민간 암호화폐들의 종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CBDC는 공식적인 이 암호화폐 시대를 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CBDC가 발행이 되면 이 CBDC는 꼭 은행 계좌에 들어갈 필요 없이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안에 누구나 이 디지털 지갑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디지털 지갑 안에는 이 CBDC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도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확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CBDC가 민간 암호화폐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촉발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CBDC가 발행이 된다면 리플의 역할도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라야 5년이고 실질적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 성장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산업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들어와 있는 만큼 반드시 기회는 계속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나간 기회는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기회만 잡아도 충분히 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